증안기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증안기금이라는 거는 사실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규모가 10조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조 원이면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1700조, 코스닥 시장이 300조. 그럼 2000조란 말이에요. 그럼 10조면은 0.5%, 1%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장을 방어하느냐, 그러지 못하죠. 심리적인 면이 큽니다. 심리적인 면이.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2020년도처럼의 흐름이 나와줘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증권펀드 그 조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 투입을 하려고 했더니 시장에 V자형 반등이 나오더라. 아니, 코로나19 터지고 시장 반등 나올 줄 알았겠어요? 윤정도는 알았지. 왜? 사스와 메리스에 대한 해석을 다 해드렸죠. 응? 멋진 남자님 SM 어제 방송 보고 샀는데 폭망함. 그런 마인드면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장에 좀 쉬시는 게 옳아요. 에? 멋진 남자님. 아, 내가 윤정도 얘기 듣고 오늘 샀는데 폭망했어. 3% 4% 빠졌어. 4.43% 오늘같이 좋은 장에 폭망했어. 그러면 주식을 쉬시는 게 옳아요. 지금 장에서. 절대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갈 때 그럴 때 조금 편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내 컨트롤이 안 되면 아니 어떤 장세에서 내가 샀다고 바로 들어 올려줘. 뭐 그러면 땡큐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쉬셨다가 돌 던져서 맞는 장 있죠? 시장에서 계속 야 고점 돌파했어요. 고점 돌파했어요. 그때 차분히 들어오세요. 그러면 뭘 사도 다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뭘 사도 수익이 나던 네이버 카카오가 꺾여지기 시작하니까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려버려요. 응?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되시고 그때 돼서.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야 이렇게 고맙게 쉽게 편입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는구나. 이런 기준들. 그리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데 과도하게 조정을 주는 종목군들. 수급은 어마어마한 매집이 진행돼 있는데 뭐 시장 영향이든 일시적인 변동폭의 축소든 그런 기준에서. 그리고 아까 그 채팅방에 글을 올리셨는데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에코프로 BM의 분할이라고 하셨는데 무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지금 살 자리인가요 하셨는데 저는 현대차 편입할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이제부터는요 요 기준 잘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떤 거? 실적주. 실적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장에서는 또 어떤 장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35년을 주식을 하면서 농담해라. 35년을 주식하면서 25년 동안 방송 활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이렇게 동호회든 유무료 방이든 35년 주식하면서 25년을 멘토링 서비스하면서 다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분들이 퇴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퇴출되는 경우. 지금의 시장 상황처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퇴출. 본인이 나 그만둘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냐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를 썼을 때,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용과 미수, 또 스탁론 이런 거를 시장에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그분들은 결국은 지금 같은 장에서 퇴출이 돼요. 타이에 의해서 반대 매매 나가죠. 아무리 좋은 그 기업도 종목도 시장이 무너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동반적인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특이한 케이스는 뭐 그걸 잘 이겨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조정을 받아요. 그랬을 때에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순수한 내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시장이 안정화가 될 때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씀으로써 이제 타이에 의해서 반대 매매에 의해서 퇴출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기준은요. 두 번째 기준은 뭐 어떤 종목이든 그 레버리지 쓰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퇴출의 기준이 되는데,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뭐 깡통 계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고수준으로 내려와서 퇴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량주만 해. 난 우량주만 매매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그게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일단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던 종목군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해요. 바이오 종목을 상당히 많은 분이 매매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뭐 좀 이따 보겠지만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은 분들이 뭐 매매를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 송원식 선생님 질문.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할 때 큰 돈 넣었는데 일부는 뺐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부탁드려요. 요거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죄송스럽지만은 말씀드리던 내용 말씀드리고 종목 기준에서 에코프로비엠부터 볼게요. 뭐 그린 케미칼 이런 건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뒷부분을 보고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볼게요. 두 번째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경우가 에코프로비엠 그 설명할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군들,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된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당연히 카카오 매매했잖아요. 우리 카카오 매매했어요. 네이버 매매했습니다. 셀트리온 아주 맛있게도 얌얌 매매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의 그 주력주 이외에는 수익 종목이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은 정책주 이런 쪽의 종목을 설정하겠죠. 그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주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아주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 기술적인 대처라는 거는요. 차익 실현할 구간이 발생이 된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미련을 갖지 않고 손절을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각 채팅방에 자료는 다 설정해서 올려드린 상황인 거고,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설명을요? 주력주에 대한 부분, 왜 주력주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필히 꼭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질문 주신 에코프로 BM 무상증자 이제 받으시고 지금 대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신 송원식 선생님 질문 답변 드리면서 같이 볼 거예요. 그 부분 우리 이제 송원식 선생님 질문을 같이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 이 부분 그죠? 옆에다 빼놓을게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황 경제 동향 긍정적 마인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설명드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부분은 이제 먼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경제 동향이
부정적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시장 조정받을 땐 이런 종목 사세요. 사료주 사세요. 아주 못 따먹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아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것들이 마케팅하면서 먹고 살려고 이 바닥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보다도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보다 매매를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사료주들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600억짜리 한탑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사라고 그러는 거는, 유료 전문가가 자기 방에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 있는 경우도 있어요. 1000명. 그 600억짜리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라고 그런다? 장이 안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더 깨질 것 같으면 쉬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시장 안 좋으니까요, 이런 사료주 사세요. 아주 나쁜 친구들인 거예요. 그럼 매매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경기가 안 좋아서 진짜 시장이 무너지면은, 뭐 최근 들어서 2% 3% 빠질 때 2,400개 종목에서 2,200개 2,300개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개 종목에서 움직임이 일부 있는데 진짜 거래대금도 없고 의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경기가 진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윤정도 얘기만 듣지 마시고 부정적이다 하시면 다 팔고 쉬시는 게 옳고요. 그렇지 않고 경제 동향 긍정적이다. 지금 전일에 ISM 제조업지수 PM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됐죠. 제조업지수의 PMI.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는 비제조업지수의 PMI. 비제조업지수는 서비스업지수를 얘기하죠. 그 PMI의 흐름, 예상치를 상회했다. 56.7이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지표가 좋은 것에 대해서,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더 강도 있게 올릴 수 있다. 매파적인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 그건 우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어차피 예정돼 있는 수준의 기준인 거고, 지표가 좋아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옳죠. 어찌됐건 시황 부분은 뭐 예전처럼 1시간 2시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윤정도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식시장에 남아 계시고 지금도 힘겹지만 11시 25분에 이 늦은 시간에 또 새벽녘까지 방송을 들으시고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원금만 회복하면 나 그만두겠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잠 깨진다고 생각하면,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일 아침에 싹 정리하고 쉬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근데 윤정도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시황들을, 녹화본을 들어보시고, 윤정도 얘기가 맞네? 경기를 살리려고 정책을 쓰는 거지 죽이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경기는 이쯤에서 바닥을 다지고 돌려질 수 있다. 바로 가파르게 돌려진다는 게 아니라 우려했던 것만큼 경기의 침체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둔화 정도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런 실예로 또 영국의 채권 매입 부분들, 금리를 올리면서도 부양책을 쓰는 부분들, 뭐 땡큐 하는구나. 그래, 그럼 결론은 나는 경제 동향 위로 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 그럼 어떤 종목을 살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고점 대비 64에서 68% 빠졌다고 낙폭과대주로 인식하고 그들을 살까요? 아니면은 실적주 기준에서 설정을 할까요? 주력주라는 거는 실적주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실적주는 IT입니다. 뒷부분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IT의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의 순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애플이 중국 쪽의 휴대폰 판매 대수가 감소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6월 말 7월 초 저점, 시장 지수 저점 찍을 때 대비 지금 시장이 더 빠졌잖아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그 당시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주도력을 기술주들이 갖고 있다. 시장에서. 조정받을 때 조금 더 밀리기도 하지만 돌려질 때는 기술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주가 6월 말 7월 초 저점 찍고, 기억 안 나시죠? 가장 먼저 뛰어돌린 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아쉽게도 뒷심이 부족했을 뿐이었고, 그리고 9월 말 기준에 3분기 등락률을 따지면
시장이 7.5% 빠질 때 하이닉스가 8%대 빠졌어요. 그래봐야 조금 더 빠진 거죠. 근데 지금은 이틀 연속 강세를 띄워주면서 시장 5%대 빠질 때 하이닉스는 2% 수준의 조정으로 시장 대비 방어된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걔 안 돼, 반도체 정점이고, 아유 동학개미가 너무 작고, 동학개미 개 뿌리나. 개인 지분이 없어요. 외국인 50% 수준의 지분과 대주주,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개인들 지분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 IT 자동차는요, 현대차가 수요일 날 휘청했잖아요. 기아도 휘청했죠. 근데 꼬리 달고 돌렸죠. 응?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야,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서 전기차 9월달 판매 대수가 줄었다. 많이 줄었다.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실적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근데 결론을 뭐 지금 미국 장이 좀 일부 조정이 있다 보니, 뭐 내일 기준에서 응? 시장이 만약에 일부 되돌림의 흐름,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 뭐 현대차가 동반적으로 또 눌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실적주다. 그리고 LG화학 부분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서 가장 영업이익 순이익을 많이 내주는 종목 5위입니다. 5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LG화학이에요. 그 LG화학의 실적은 9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 다 뺏겼죠. LG화학 실적 내는 부분을 영업이익 이런 거 LG에너지솔루션이 전부 다 까먹었잖아요. 2차 전지에서 적자 뭐 이렇게. 그게 95년부터 이번 물적 분할 하기 전까지예요. 그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단행하니까 결국은 그 자금으로 이제 회사 유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돈을 꽂아 놓을 필요도 없고, 물적 분할이라는 이 엄청난 호재 덕분에,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입니다. 이 호재 덕분에 드디어 수십 년을 투자했던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돈을 뺄 수가 있죠. 어떤 거요? 블록딜. 보호예수가 풀렸습니다. 블록딜의 기준. 응? 이 세 종목, 세 업종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땐 이 실적주들의 기준에서 대처를 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낙폭과대주 보려고 그러고, 또 그냥 뭐 프리미엄이 많은 쪽, 조금 이따 이제 그 시가총액 실적 부분이 나올 거예요. 상위 10위 종목의 실적이. 그거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좀 많은 것을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송원책 선생님께서도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계시겠죠, 그죠? 제가 채팅방만 여쭤볼게요. 무방 보시고 계시죠? 예. 에코프로 BM도 설명드릴게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우리도 수행 종목으로, 주력이 아니라 수행 종목으로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1대1대1 비중으로 주력주를 설정을 한다. 명확해야 됩니다. 모든 근거는. 아니, 어떤 종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고점 대비 6, 70% 밀려 내려간 네이버, 카카오나 셀트리온도 70%까지 내려왔었죠. 그 종목군들이 나쁜 종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나한테 수익을 안 주면 나쁜 종목인 거예요.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은 전체 포트에서 55에서 80%를 채우고,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려요? 55% 수준. 그거보다 조금 못 미쳐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주력주의 기준은 우리가 IT 위주로 포함을 하다가 이번 어떻게 했어요? 1대1대1의 비중으로 좀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대1대1의 비중으로 55에서 80% 설정을 했다라고 감안하면은 6월 30일 이후에 7월 달 들어서부터 3분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 65거래일 동안에
시장 5% 빠질 때 9월 말까지만 해도 얘가 시장 대비 더 밀렸었어요. 9월 말만 해도 지금 볼까요? 여기 9월 30일 종가겠죠. 7.59 빠져 있을 때 하이닉스 8.68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이틀 반등 나오면서 시장 대비 월등히 방어. 제가 2% 수준이라고 했는데 1.31. 현대차가 2% 수준. 오늘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도. LG화학은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응? 결론적으로 이 주력을 설정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 이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밀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5일 기준으로 5.03으로 코스닥은 사실 더 밀려 있어요. 지금 8.06으로. 근데 요 기준에서 하이닉스는 8.68에서 이번 달에 강도 있는 되돌림의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 월등하게 하반기 기준에 LG화학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로 또 현대차도 시장 대비 월등한 방어로. 근데 조금 이따 이제 현대차 보여드리겠습니다만 LG화학이나 현대차의 누적 수급이 상상을 또 초월해요. 3월 20일 이후에 현대차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 첫 번째는 누구? LG에너지솔루션. 걔는 왜? 별거 없어요. 그냥 MSCI 지수 비중이 늘어나면서의 흐름입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서. 응? 뭐 좋아서 갑니다. 끝내줘요. 성장실 끝내주고 우리나라 매겨 살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유통 물량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현대차와 LG화학은 대박이죠. 현대차는 1조 2천억 이상을 매수했어요. 3월 20일 이후에. 그리고 7월 이후에도 2%대 매집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적주를 채우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방어를 가져가고 나니 정책주를 채우더라도 부담이 없는 거죠. 이 정책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 미국의 정책은 뭐예요? 친환경. 친환경의 기준에 전기차면 현대차 기여한 거고, 테슬라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룹, 현대차 기아 그룹.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그리고 국내 정책에서는 방산, 항공, 우주, 장거리 미사일, 또 재래식 무기의 판매로 확대. 선진시장에서 재래식 무기를 이제는 잘 안 만들죠. 그에 대한 수혜. 그렇게 해서 이런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얼마요? 시가총액이 10조를 넘겼던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3조 훌쩍 넘긴 현대로템, 시가총액 3조 6천억까지 올리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0위 밖에 있다가 21호, 그리고 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에코프로.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의 주력을 설정하다 보니 이렇게 태양광의 기준에서, 태양광의 기준이 아니라 수행 종목의 기준에서 지금은 다시 늘려드렸어요. 10에서 45까지. 그전에는요 10에서 35로 설정을 해놨죠. 지금은 10에서 45까지. 응? 그만큼 하나솔루션의 매집 5월 20일 이후에는 하나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10% 수준. 1억 9,100만 주짜리에 거의 그만큼의 매집. 응? 실적도 태양광에서의 실적 크게 개선되면서 실적도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평가도 아니야. 이제는 태양광의 실적이 원체 나와서 거기에 수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쌍끌이 매수 우리나라 1위, 금액 기준 1위, 퍼센테이지 기준 1위. 방산 마찬가지. 방산은 저평가 아닙니다. 응? 저평가 아니에요. 고평가냐? 하나솔루션 고평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방산은 고평가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 정책이 있고 정책에 따른 이슈가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방산 공부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수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수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11% 매집, 현대로템도 매집 규모가 만만치 않죠. 매집 평균 단가 대비의 프리미엄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뭐예요? 2차 전지고 우리가 7월 13일부터 들여다봤고 엄청난 매수잔을 냈어요. 어? 개장 전에 오픈해드린 게 요거. 무료로 개장 전에 오픈해드린 게 이거. 그리고 실질 일자별로 매매 사인을 드린 게 이거. 며칠 매매 사인을 드렸냐. 장중에. 그리고 매매 사인 드린 그 기준에서 뭐 하루에 2번, 3번도 매매 사인 드렸을 거 아니에요. 현대로템은 8월 24일 날 매수 사인이 10번 나갔어요. 문자가 10번 나왔습니다. 9번의 매수, 1번의 전량 차익 실현. 거래대금 1조 터지고 20% 수준의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마지막 자리에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8월 26일 날 고점이 한 번 더 살짝 넘겨지고 그 다음부터 조정이 좀 깊어지죠. 어떻게 재편입이지. 결론적으로 이 그 보시면 하나솔루션 보세요. 무지하게 부럽죠. 얘는 시련이 없었을 것 같아. 있었지. 그 시련을 이겨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펀더멘탈 보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써놓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고생해서 써놓은 보고서 자료 그리고 그거라도 보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보고 뭐 그냥 보도 자료 이런 거 보고 나서 그냥 막연히 좋아요 그러다가 하루에 이렇게 20% 수준 7조짜리가 하루에 20% 수준 올라오다 보니 아유 이거 못 가라고 하면서 이런 데서 다 오히려 매도세 내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매집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그리고 눌려져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우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추가 편입. 왜냐면 시장이 이따시만큼 검은 색깔 선이 시장 조정이에요. 이따시만큼 빠지고 있는데 얘는 상대적인 방어를 했죠. 예예 송정희 선생님 송원지 선생님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보여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로템의 기준도 이러한 장대 항목 나오고 못 간다? 아니 수급이 뒷받침 됐었거든. 근데 그 정점 찍고 수급이 좀 일부 꼬였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에코프로도.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에코프로가 우리가 들여다본 건 이날이란 말이에요. 갭상승 무지하게 나왔죠. 저 갭상승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갔어요. 우리는 장 막판에 매수세를 냈어요. 그 전날부터 들여다보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 낸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터졌고 전일 대비 일단 어찌됐건 전일 대비 플러스로 끝났고 시초가 대비해서는 밀렸지만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이었고 확인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7만원대 중반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여기 이 고점이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저 고점이 9만원대 중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9만원 이탈되고 89,000원 뭐 이렇게 형성됐을 때 재편입. 왜? 한 5% 수급이 여기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응? 그러고 나서 또 편입. 그리고 나서 또 차익 실현. 그리고 차익 실현 이후에 요자락에서 재편입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응?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로 또 부각이 돼요. 그러면서 초강세. 근데 폐배터리 관련주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들여다볼 수 있다.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와 에코프로 나도 폐배터리 관련주야 라고 표현을 했지만 폐배터리가 진입장벽이 높아요? 안 높아. 폐배터리가 왜 갑자기 부각됐어? 미국에서 중국 원자료 쓰지 못하게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머리 아프게 죽겠거든. 수입을 다변해야 되고 북미 쪽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것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그룹에서도 응? 자원 외교도 많이 했었고 다변화됐고 그럼 오히려 이제 그쪽에 그 외국 기관 수급이 몰렸었고 거기에 이제 강세를 띄었었고 근데 이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나 코스모화학이나 에코프로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수익을 잡아내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잡아내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폐배터리 관련주의 기준에서는 글쎄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띨 때 우리는 본다.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띨 때 본다.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띨 때 본다. 그리고 누적 수급이
여기까지 5% 정도 매집이 됩니다. 그럼 본다. 그런데 시장 무너진 거 대비해서는 방어적인 면이 있지만 최근에 2차 전지주들 그들의 흐름은 돌릴 때에도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변동이 제일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금양.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에서는 뭐 세비캠, 저쪽 미래나노텍 이런 쪽이 변동이 큰데 그들의 변동이 뭐 상한가도 들어갔던 그런 종목군들이 8% 15% 움직이니까 대박이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거래가 안 실리는 흐름이라 상당 부분이 꼬리 달거나 음봉 달고 내려와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 성격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물적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 BM이 IPO를 해서 상장이 됐고 그 덕을 에코프로가 허벌나게 보는 거야. 물적 분할의 약자야? 엄청난 호재입니다. 사실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준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에코프로는 지주사 기준으로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상장 자회사들이 있고 그 지주사로서의 성격은 할인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7월 13일 날 이 엄청난 갭상승이 나왔던 거는 시간의 상한가 같으니까 에코프로 BM이 예상치를 넘겨줬어요. 그럼 에코프로 BM이 저평가냐? 아니라니까. 저평가는 아니에요. 우리도 에코프로 BM 들어갈 땐 저평가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부분과 시가총액 코스닥 그 당시 1위로서의 프리미엄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시장은 돌린다. 강하다라고 보니까. 그럼 시장이 돌리고 강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덱스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형주의 기준에 수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어찌됐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아서 에코프로가 반사이익을 취한 건데 동반이익이죠. 반사이익은 동반이익이 취해진 건데 결론은 에코프로 BM은 7월 13일 이후에 잠깐 강세를 떴다가 밀렸어요. 그죠? 그 앞전에 무상증자 발생하고 한번 반짝했을 때 우리는 차익실현을 했단 말이야. 좀 더 차트 보면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다시 대밀렸을 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면은 무게감 있는 쪽에 주력주의 기준을 보자. 에코프로는 조금 가볍다. 그리고 어찌됐건 실적은 에코프로 BM에 냈는데 얘가 저평가 인식이 잡힌다 해서 그걸 명분으로 들어올려? 그럼 거래가 터졌을 땐 볼 수 있다. 근데 거래가 둔화되면 차익 실현 하자. 꼬리 달리면. 그 차익 실현하고 안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수급이 들어와. 그럼 여기서 수급 들어오니까 매수. 펀더멘탈적인 흐름에 매수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오버슈팅이 또 나오네?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시장 좋잖아. 그래. 근데 또 꼬리 달려?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일부 추가 매수? 그래서 재편입의 기준을 여기 설정한 거예요. 거기에 폐배터리 덕분에 땡큐했던 거지. 지금의 기준은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그리고 편입률이 높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 세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들여다보는데 우리도 사실은 에코프로를 보고 있어요. 근데 5% 비중으로 최대 20%는 채울 수 있는데 5% 비중으로 그리고 지금 한 발짝 빼서 추가 편입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추이 추세 부분은 강할 것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좋아하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2,400개 종목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6개를 딱 넣어놨는데 그 6개 안에 들어간 에코프로를 현대로템을 하나솔루션을 싫어하는 데 넣어놨겠습니까? 부정적인 데 넣어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고지는 해야 된다. 어떤 거? 자, 첫 번째 하이닉스는 저평가다. 그러니까 실적이 부정적으로 하회가 되고 반도체 업황이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나뉘어져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어요.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만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이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들으실 때 뭐였어요? 반도체 대란이었죠. 그래 결국은 현대차, 기아도 반도체가 모자라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빨간 색깔이 공급이라고 했을 때 공급이 이따시만큼 늘어나서 이게 문제가 된 정점의 인식이 아니라
수요가 감소를 해서 정점의 인식을 잡았다. 아니 수요가 감소해서 재고가 많이 나면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니냐? 문제되죠. 그런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소비에 대한 부담 요인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수요가 일부 줄었던 것뿐이다. 이거는 시장이 안정화를 찾으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고는 소진될 수 있다. 하여간에 그건 업황이라고 치고 어찌됐건 뭐가 어찌됐건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하향됐을 때 그랬을 때 주가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극심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의 기준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2위에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에. 물론 내년에는 현대차에게 영업이익 순위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400개 종목에서 세 번째의 영업이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은 자기의 영업이익의 10분의 1도 못 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역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언제? 9월 말에. 끔찍하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실적의 기준, 저평가의 기준, 엄청난 실적의 기준, 여기도 상당한 저평가의 기준, PER, PBR 다. 그리고 여기는 지표상으로 저평가는 아니지만 기초소재에서의 수익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에 대한 블록딜 81.84%의 지분에 대한 블록딜 이슈 70% 갖고 간다 했으니 81.84% 블록딜라면 10조 이상의 현금이 들어와요. 지금 시가총액 38조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이 주력주의 실적이 기준이라면 이쪽은 미국의 정책의 기준의 태양광과 2차전지, 우리나라 정책의 방산이잖아요. 얘는요, LG화학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케이스죠. LG화학은 기초소재에서 돈 벌어서 2차전지에 쏟아부었다면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에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의 펀더멘털 조금이 저평가냐? 아니요. 고평가냐? 아니요. 거기에 성장성이 부각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얘네는 저평가인데도 얘는 저평가가 아닌데 들여다보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집을 해요. 왜 그랬더니 미국의 정책 수혜 그거밖에? 아니 하나그룹의 재편 작업 경영권 승계 작업 그렇구나. 방산의 기준에서도 현대로템이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 아닙니다. 고평가냐 고평가입니다. 고평가인데 이쪽은 이제 그 재래식 무기를 선진시장에서 안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추가 수주가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죠. 들어오고 있는 상태. 거기에 이제 그 재래식 무기 수출 범위가 조금 더 확산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래 실적 개선폭. 근데 실적이 개선돼도 저평가는 아니다.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정부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해 준다. 어떤 거? 항공우주 분야. 왜? 추진체 기술. 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다 협의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요. 저평가가 아닌데 여러 이슈와 함께 결국은 메이저들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을 사주고 있다.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 저평가냐? 아니야. 고평가냐? 고평가죠. 아닌데 지표 보니까 저평가던데 그건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차전지주에서 수급 범위가 5% 수준까지 7월 이후에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대차 부분을 상환해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굉장히 지루해하신 분들이 많고 앞부분에 한국경제 박싱제TV에서도 앞부분에 뭐 그린케미칼 이런 종목 변동성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요. 우르르. 응? 근데 이런 얘기하면 싫은 거야. 왜? 그냥 그린바이오 같은 종목 주세요. 카나리아바이오 같은 상한가 하는 종목 주세요.
대박 나는 종목 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 시장에. 그러니까 맨날 깡통 차지. 이런 데서 수익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종목 잡으시란 말이에요. 2차전지 에코프로가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뺀다 이거야.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 4번을 냈고 3번을 냈고 4번째 편입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하겠다 이거야.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네이버,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카카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셀트리온 꼴이 나는 거예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군들,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갔던 종목군들, 30만원대 훌쩍 넘겼던 SK바이오사이언스 10만원이 깨지고 8만원이 내려.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